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승윤. 작은 페인트 업체를 운영하는데 일단 사장이다. 회사 매출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돈은 좀 있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계속 집에만 박혀 살았는데 그때 취미로 시작한 주식으로 꽤 재미를 본 덕분이다. 그 후 불행하게도 엄마가 사고로 그리고 아빠도 병으로 연달아 돌아가셨지만 내겐 주식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었다. 그때 고모가 내게 혼담을 꺼냈다. 너도 슬슬 기댈 사람을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내 지인 중에 남편감 찾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렴. 그렇게 난 맞선을 보게 됐다. 고모는 내게 A씨를 소개해줬다. 비록 작은 회사지만 난 사장이었고 넓고 깨끗한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서 그녀의 호감도는 처음부터 높았다. 나도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없었던 터라 적극적으로 그녀와 사귀었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하게 됐다. 그렇게 독신 생활을 끝내게 됐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내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우리 가족 여기서 살아도 돼? 응? 이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싶어. 부탁이야.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내겐 형제도 없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좀 망설이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다. 아내가 친정 식구들을 부르자 쏜살같이 우리 집으로 왔다. 다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장인 장모님과 처제, 처남이 오고 나서부터 내 집인데도 되릴 사위처럼 돼버렸다. 그리고 친정 식구는 내게 차가웠다. 저기 내 밥은? 자기가 만들든가. 만들라니. 장인 장모님은 드시고 계신데 나 먹을 것도 있지? 안 만들었다니까. 우리 말 못 알아들어? 탁자 위에 컵라면을 놓는 아내.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도 친정 식구들은 무시하고 밥을 먹었다. 내 집 부엌, 내 집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써서 장모와 아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건 컵라면 하나. 반대편 식탁에는 역시 군 식구가 있으면 정말 불편하네. 쟤 히키코모리지? 항상 기름 냄새 나고 더러워서 싫어. 아니, 우리 집에 굴러온 건 당신네들인데. 내심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아내의 가족들이고 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난 물을 끓이고 부엌에서 먹었다. 그 후로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자 아내와 친정 식구들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치 자기들 돈처럼 썼다. 급기야는 당신 사장이지? 더 벌어와. 모처럼 우리 딸이 결혼해줬는데 만족시켜주지도 못하고 아주 한심해! 구박까지 했다. 아니,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데. 비참하지만 난 설 자리를 잃고 친정 식구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아파트를 빌려 평일에는 거기로 피난을 갔다. 방 빌려서 혼자 컵라면이라니. 이럴 거면 뭐하려고 결혼을 한 건지. 하지만 순순히 집을 내줄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구박받는 건 분명 이상하다. 난 친정 식구들에게 뺏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뭐 하나 건수 걸리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금세 월척을 잡았다. 오늘도 얻어먹어서 미안해요. 괜찮아. 매일매일 와도 돼.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대줄 테니까. 그럼 정말 밝고 좋은 사람인걸? 용돈도 주고 최고야. 모르는 아저씨가 거의 매일 집에 놀러왔다. 게다가 아내와는 매일 밤 19금을. 난 영상을 보면서 토했다. 아내의 불륜을 봐서가 아니다. 내가 바라고 있던 생활의 전부를 이 남자가 즐기고 있었다. 아내의 남편은 내가 아니라 이 남자로 바뀌어 있었다. 게다가 내가 건네준 통장 돈으로 아내가 그 남자에게 차를 선물했다는 것. 그 남자가 아내 회사의 차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말도 안 돼. 5천만 원이나 썼다고? 잔액을 봤을 땐 내 눈을 의심했다. 아내나 친정 식구들이 봤을 땐 페인트 업체보다도 상장기업을 목표하는 회사의 차장 쪽이 더 좋아 보이겠지. 하지만 아내는 모른다. 내가 그 회사 대표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아내 회사의 사장은 할머니 사촌이다. 게다가 난 할머니한테 생전 증여로 회사 주식의 10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다. 맞선 때도 사장의 먼 친척으로 소개받았을 텐데 다 잊어버린 거겠지. 난 모든 카드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회사에 쳐들어갔다. 아니 당신 뭐하러 온 거야? 창피하니까 빨리 집에 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내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금방 사장이 나와서 지금 내 친척이 창피하다고? 네? 사장님. 나보러 온 걸세. 자네는 일이나 하러 가. 네.
당황해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조금 상쾌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그 후 난 사장과 아내의 상사와 얘기했다. 자네 엄청난 짓을 저질렀더만. 내 소중한 조카 와이프에게 손을 대다니. 아니, 설마 사장님 친척이었을 줄은... 내 친척이 아니었으면 괜찮고 회사에서 바람이나 피우고 대체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승윤군? 네, 저 두 사람을 해고하고 퇴직금은 위자료로 전부 제게 주셨으면 합니다. 말도 안 돼! 곤란해요! 전 계속 일하고 싶어요! 뭐가 곤란해? 자네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벌을 달게 받으라고. 전부 승윤군 말대로 할 테니 지금부터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 후 변호사가 친정 식구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거기엔 여태까지 쓴 돈을 갚고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도 몰랐었는데 써버린 돈은 원래 결혼 전 재산이었기에 재산 분할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내겐 돈을 갚으라고 할 권리가 있단다. 집도 결혼 전 재산이다. 둘 다 거부할 경우 절도죄로 취급된다. 즉 빼도 박도 못한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한테 위자료를 청구, 퇴직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징계해고 처분으로 변경되고 재산 분할의 포기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참고로 징계해고가 되는 이유는 근무 중 몇 번이나 호텔에 가는 등 근무 태만이다. 불륜남에 대해선 퇴직금 전액을 위자료로 요구, 거부하면 마찬가지로 징계해고. 내용 증명이 도착하고 아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해왔다. 그것과 동시에 아무래도 아내는 친척들에게 왜 나랑 결혼해놓고선 굳이 그런 남자를 만났냐며 욕을 먹었다고. 실은 난 주식이나 부모님한테서 받은 유산 얘기를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바뀐 아내한텐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서야 내가 상당한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과 유산까지 받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혼하면 자기한텐 권리가 없다고 해서 꽤나 다급하게 연락해왔다. 용서해줘 여보. 다시는 바람 안 피우고 가족들한테도 잘 말해둘 테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웃기지 마. 그동안 나 무시하고 배신한 너한테 미련은 없어.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든지 말든지 난 바로 아파트로 찾아가 아내와 친정 식구들을 쫓아내고 변호사를 써서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친정 식구들은 왜 우리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면 우리들 갈 곳이 없다고! 라고 했지만 업자시켜서 아파트에 있던 짐은 다 치운 터라 순식간에 친정 식구는 돈 없는 노숙자 신세가 돼버렸다. 아내한테 내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제 모른다. 그 후 불륜남과 아내한테서 위자료를 야무지게 받고 혼자 살기 좋은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불륜남은 직업을 잃고 내게 위자료를 내느라 순식간에 가난해졌고 아내 쪽은 살 곳을 잃고 지금은 좁은 맨션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살면서 위자료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일한다고. 정말 쌤통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